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나는 왜 스타트업을 가는가? 부제로 이제 스타트업 개발자로 살아남기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양희찬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카카오의 글로벌 블록체인 신사업 자회사인 크러스트의 크래커라고 하는 CIC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는 일은 백엔드도 하고 프론트엔드도 하고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도 하고 클라우드도 하면서 정말 회사의 개발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 스스로 잡부라고 하고 부르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업무들을 현재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겪었던 경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는 15학 1호학번이고요. 현재 사실 여기 이제 졸업생 선배 세미나라고 알고 왔는데 아직 저는 졸업생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학기를 다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8학기째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도부터 각각 3명, 20명, 150명, 6명짜리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빅테크 기업의 CIC, 이제 CIC가 이제 컴퍼니 인 컴퍼니의 줄임말인데요. 주로 이제 신사업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회사 내의 작은 조직을 별도의 독립된 회사처럼 운영하는 거를 CIC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스타트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리랜서도 했고, 그리고 부트캠프에서 코치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발표해 주신 두 분, 나연님과 종찬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GDG 캠퍼스 코리아에서 오거나이저를 한 경험이 있고요. 종찬님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접점은 없었는데 나연님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이 GDG 캠퍼스 코리아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카카오 자회사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하고자 하는 주제는 제가 왜 스타트업을 다니는지, 그러고 만약에 스타트업을 가고 싶다면은 어떤 스타트업을 가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의사항으로 이제 이 주제 자체가 객관적일 수가 없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방법들이 옳다고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경우에는 전 특성화고를 졸업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숭실대학교에 들어온 다음에 학교에서 군대 대신에 병역특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의 커리어 패스에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미리 알려드리고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스타트업을 다니는가? 이거 많이들 들어보신 문장이죠. 일단 문화가 수평적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고 비교적 새로운 시장이나 기술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고속 성장, 그리고 이제 제가 볼드 처리해 놓은 보상, 다들 이거를 원해서,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보상 관련된 부분들을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스타트업 희망편이었고요. 이제 절망편으로 가게 되면은 수평적인 문화가 아니라 능력 없는 상사와 수직적인 문화. 저는 수직적인 문화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능력 없는 상사랑 수직적인 문화가 결합이 됐을 때는 정말 최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내 손으로 만들어나가는 제품은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한 외주나 정부 과제들만 계속해서 하게 되는 회사가 되거나, 새로운 시장과 기술들은 장밋빛 미래만 외치고 현실은 완전히 거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고속 성장에 따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과중간 업무랑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보상, 사실 스타트업을 다닌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스톡 옵션이라던가 아니면 회사가 성공했을 때 받게 될 분배되는 보상을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신입한테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신입한테 이런 보상을 충분하게 주는 회사가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상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타트업을 다니냐면,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스타트업 뽕, 이건 뭐냐면은 회사가 잘 굴러가고 제품이 성장을 해 나갈 때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희열감이라던가 흥분감 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만든 제품들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유저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런 유저들을 뭐 실제 현장에서 본다던가 후기 같은 것을 본다던가,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에 다니고, 그리고 또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가 지금 몇 년 전과 다르게 굉장히 성숙해져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절망편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스타트업 희망편에 해당하는 회사도 저는 이제 엄청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숙해진 스타트업 생태계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스타트업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이제 대박을 치는 이런 홈런을 꿈꾸고 있어요. 너무 일확천금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보상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타트업 희망편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온전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은 이미 스타트업에 여러분이 가더라도 충분히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고 또 보상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겠죠, 1번은.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입을 교육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스타트업. 이제 예를 좀 자리를 잡은 스타트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신입을 교육을 하는데도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가면은 희망편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가 좌로 구르고 우로 구르고 하면서 이제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성장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스타트업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1번은 이제 너무 뛰어난 분들 얘기고 3번도 좀 특이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입을 교육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스타트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곳간에서 인신난다. 이 부분은 이제 회사가 돈이 없으면은 신입을 뽑아가지고 월급 주면서 교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갖춘 회사여야 됩니다. 이 자본력을 갖춘다는 거는 회사 자체가 자생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거나 아니면은 많은 투자를 받아서 회사에 곳간이 넘쳐나는 경우, 이 경우겠죠. 지금 이제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숙하면서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엔지니어로서 개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개발자가 중요한 비즈니스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이북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저는 리디북스라고 하는 전자책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전자책을 사람들이 읽는 UX 자체에 굉장히 집중을 한 회사였어요. 그러면은 이런 UX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개발팀, 디자이너들을 뽑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서는 개발자가 중요했었는데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 비즈니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상품을 소싱한다거나 아니면은 콘텐츠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비즈니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개발자가 중요한 비즈니스일수록 개발자나 디자이너에게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입인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들은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 세 번째 신규 개발자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그의 후기가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시면은 아무래도 신입 교육에 투자를 했다는 걸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작게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 이미 가 있는 개발자들, 선배 개발자들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는 경우에도 저는 괜찮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좀 작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바빠서 못 봐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첫 번째는 wc.kr 저건 이제 스타트업의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저런 곳에 가서 이 회사가 얼마의 투자를 받았고 현재 크기가 얼마나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제품을 개발하는 팀이 얼마나 중요한 비즈니스인지는 조직의 개발자 비중을 보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전체 인원이 100명인데 개발자가 10명인 조직과 개발자가 30명인 조직은 당연히 개발자의
중요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0명인 쪽이 아무래도 개발자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신규 개발자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기술 블로그나 직원들의 블로그에 있는 후기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선배 개발자들은 아무래도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앞서서 나연님이나 아니면 종찬님처럼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스타트업들에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지 갈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뭐 포트폴리오 알고리즘 실무 능력, 뭐 네트워크, 뭐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어보시는 사항들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이건 다 들어보셨을 거라서 저는 이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익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추면은 앞에 있는 것들은 시간을 조금만 들이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효율적인 학습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를 최대한 줄이면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시간을 적게 쓰고 적은 에너지를 써서 많이 배울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적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그냥 무작정 부딪혀가지고 배우기보다는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배우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 사람마다 그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제 경우에는 먼저 기술을 익힐 때 그 기술을 공부를 하고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기본적인 사항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면서 학습을 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지금 원래는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백엔드 개발 일과 함께. 이제 프론트엔드 쪽 개발을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제 취미 생활인 이제 스노우보드가 있는데 그 스노우보드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리액트랑 프론트엔드 관련된 기술들 학습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기본기가 부족하잖아요. 그 기본기들이 부족할 때마다 그 부분, 그 국지적으로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학습을 해나가면서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아서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게 방법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면서 찾아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은 시간이 없는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빠르게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잘 챙겨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 챙겨주다가도 특정 시즌이 되면 못 챙겨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케어를 잘 못해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고 심지어 개발까지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경력이 좀 쌓여서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큰 회사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면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 챙겨주려고 해요,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막히는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하러 가세요. 그러면은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있기는 한데 이러면 도망을 씻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빠르게 탈출하고 다른 회사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로 자료가 나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늦게 나오게 돼요. 어떤 신기술들이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유행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학습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번역된 자료를 만들고 그거를 다시 만약에 책 같은 걸로 출간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기술 사이클이 이미 1년 정도 지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1년 이상이 지나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학습 노트를 작성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한 거를 다시 찾아볼 때 굉장히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GDG나 이런 GDSC 같은 개발자 커뮤니티를 활용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말하는 피드백 루프를 줄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익힌 거를 적용해보고 테스트를 하는 이 기간을 최대한 짧게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루프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이 반복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더 빠르게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사실 출장 가가지고 슬라이드를 급하게 만드느라고 슬라이드를 다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제가 Q&A를 받으면서 그 지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